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했죠. 이때 수행했던 대통령실 행정관의 이메일이 북한에 의해서 해킹당했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해명도 나왔습니다. 이게 보안망이 뚫린 게 아니라 부주의에 따른 것이다. 이런 요지의 해명이 나왔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이분 전화로 연결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고요.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분입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일단 이전부터 여쭤보고 싶은데 청와대에 계실 때 네, 이것과 비슷한 일이라도 혹시 있었던 적이 있나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도는 많았지만 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 시도는 해왔습니까? 계속 북한에서?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청와대에서는 공식 메일과 외부 메일로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공식 메일을 쓰고 개인 외부 메일은 철저하게 쓰지 않도록 그러니까 업무에 대해서는 쓰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일을 당하진 않았던 거죠. 아, 그래요? 아무튼 그럼 북한은 수시로 해킹을 시도를 하는군요, 그러면. 북한이 되었는지 누군지는 알 수 없죠. 네. 해킹 세력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외부 세력들의 해킹 시도는 빈번하게 아주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가 핵심이고요.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일정과 메시지가 해킹 당한 것은 도둑들에게 결혼 폐물이면 현금이면 다 몽땅 털렸다고 봐야 되는 거죠. 비유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네. 자, 그럼 다시 한번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은 해주시긴 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장 기본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좀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공적 업무와 관련해서는 그 사적 이메일은 절대 쓰면 안 된다. 이게 원칙인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외부 메일을 사용하면은요. 네. 이번처럼 해킹의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네. 공식 메일은 보안망이 일정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해킹 시도도 파악할 수가 있고 설령 해킹이 되었더라도 복구가 빠릅니다. 그런데 네. 외부 메일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킹 시도 자체를 감지할 수가 없고요. 피해가 일파만파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행정관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랬을까? 물론 뭐 생각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추정을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면? 저는 근무기간이 한마디로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분이 어쩌다 공무원이 아니라 부처에서 파견 나온 늘공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파견 나온 부처 공무원이라는 분들은 대체로 그 부처의 에이스 중에서 에이스입니다. 네. 자기 앞날이 망가질 일이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그 말인즉슨 이 행정관 개인의 실수 혹은 일탈이 아니라 현재 용산 대통령실의 거의 다수가 만연하게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용산 전체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더 문제다. 물론 이제 그건 의원님이 지금 현재 추정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네. 근데 일단 아무튼 대통령실 해명은 보안망이 네. 뚫린 건 아니다. 개인 네. 부주의다. 이런 그 해명을 내놨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정말 웃기고 의미 없는 엉터리 해명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들기 전에 막았어야지 소잃고 외양간 잘 고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용산 설명은 대통령 일정과 메시지가 해킹됐는데 순방 전에 알게 돼서 조치를 취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쉽게 말해서 도둑 맞아가지고 물건 다 잃어버렸는데 경찰에 신고만은 확실하게 철저히 잘했다 이런 거거든요. 예. 의미 없는 해명인 거죠. 그러면 이래서 대통령의 일정이나 메시지 같은 경우는 네. 그 정부에도 등급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어느 정도의 어떤 레벨을 갖고 있는 등급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전 청와대,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일정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예. 최고 등급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원래 대통령의 그러니까 일정 자체가 그 1급 비밀인 거죠? 그렇죠. 일정과 메시지 자체가 최고 등급이기 때문에 손에 꼽을 정도만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근데 그걸 개인 메일로 썼다는 게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고요. 네. 외부에서 어제 용산 대통령실의 해명을 보니까 근무할 때 불가피할 경우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해명이 그렇게 나왔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네. 보안의식이 제로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외부에서 업무를 볼 때도 다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예. 순방을 가거나 지역
지방 출장을 가서 업무를 봐야 할 때는 보안성을 갖춘 노트북을 지급합니다. USB도 뭐 특별한 USB를 또 지급한다면서요? 맞습니다. 보안성이 유지되어 있는 USB를 지급하고 그래서 그 노트북으로 공식 이메일을 사용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외부 메일 사용은 명백한 보안 규정 위반입니다. 이게. 그리고 예전에 청와대,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기 시작할 때 누구나 쓰는 보안 서약이 있습니다. 예. 그 내용에 외부 메일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걸 서약을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이 행정관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이 얘기는 들으신 바가 없죠?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이것도 추정이고요. 뭐 예. 정보에 의해서 전해 들었기 때문에 예. 부처에서 아까 파견 나온 공무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부처로 원대 복귀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근데 그걸로 끝낼 일인가요? 근데 이게? 그 말이 안 되죠.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한 개인의 일탈이냐 실수냐 이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용산 대통령실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를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모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CIA 도청건, 예. 즉 CIA가 용산 대통령실 안보실장하고 외교비서관 대화를 도청했던 사실이 1년 전입니다. 불과. 네네네네. 그때 대통령실이 뭐라고 했냐면요. 용산 대통령실 보안 시스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핵심은 당장의 파장을 축소하기 위해서 숨기기 급급하고 감추기 급급하다 보니까 네. 문제 진단도 제대로 안 되고 필요한 조치도 강력하게 못하니까 이런 일이 반복해서 저는 생기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알겠습니다. 이 행정관이 근데 그 원대 복귀 시켰다라는 것은 보통 대통령실에 파견 나온 늘공에 대한 징계는 네. 절차가 원래 소속돼 있던 부처로 보낸 다음에 거기서 징계하는 게 이게 원래 절차 맞나요? 예, 통상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징계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면? 그거는 정확한 속내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럼 이게 징계로 끝낼 일입니까? 아니면 수사가 필요한 사안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수사까지도 가야 될 사안입니다. 상식적으로 예. 대통령의 일정과 메시지를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하는 작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외부에서 그런 일을 본다는 건. 네. 어떻게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과 네. 그런 일들이 광범위하게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 예. 그리고 언론 보도가 나기 석 달 동안 감추려고 했던 것,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봐집니다. 근데 그 조사라고 하는 게 국정원에 의한 보안 점검으로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보안 점검의 책임 관할은 국정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국정원에다가 정확한 실태 조사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를 주지 않고 있고요. 네. 만약에 내용을 보고 필요하다면 정보의 소집 등을 할 생각으로 있고 얼마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선관위가 해킹됐다 그래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게 국정원이지 않습니까? 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관위는 그 난리를 치면서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너무 안타깝고요. 대통령실의 보안이 뚫렸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1년 사이에 2번이나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걸 어물쩡 그냥 넘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정리를 하자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 연결한 김에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 하나 좀 여쭤보겠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독일 덴마크 순방하려다가 나흘 전에 지금 일단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건 어떻게 지금 왜라고 지금 분석을 하세요, 의원님은? 외교적인 대단한 결례입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는 국빈 방문을 예정을 하고 있었던 건데 국빈 방문 일정을 불과 4일 전에 연기한다라는 것은 도저히 찾기 힘들고요. 전례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엄청난 자연 재난재, 근데 지진이라든지 큰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대국도 양해를 하니까 그렇지만 이번 건은 그런 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용산 대통령실의 설명을 들어봐도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다른
다른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설령 지금 외부에서 이야기하듯이 김건희 여사의 그런 리스크를 감추기 위해서 연기했다라고 하면 정말 대한민국 외교가 우스워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요. 네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간밤에 나온 게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쿠바하고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는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네. 보셨죠, 의원님? 네. 어떻게 네. 평가하세요? 그리고 북한하고 쿠바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쿠바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를 다변화하고 다양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죠. 네네. 다만 북한에 대한 그런 한 다양한 시도가 없다라는 게 많이 아쉬울 뿐인 거고요. 예, 북한과 쿠바는 전통적으로 동맹 관계입니다. 네. 저희가 쿠바와의 외교 관계를 맺더라도 네. 그들의 동맹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이제 형제국이라고 불린다는데 그 관계는 별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까지도 북한의 주요 행사에 쿠바 정부를 대표한 대표단들이 방문하고는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